오늘 사실 12시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1시간 반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죠. 장동혁 대표님,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님 청와대로 와서 점심 같이 먹읍시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가 양당 대표를 초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인가 하는 의문은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이른바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 또 합당 갖고서 엄청난 이제 민주당이 시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밤에 마침내 정청래 대표가 일종의 항복을 하는 이런 선언을 했는데 딱 다음 날 점심을 먹자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처음에 딱 듣기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의 반란 드디어 제압했다. 패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너는 패자야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초청을 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안 간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니 장동혁 대표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왜 이건 들러리예요.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가십니까?라고 지금 강력 반대 목소리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들어온 속보니까 일단 네. 팩트부터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점심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3명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사정으로 갈등을 빚자 장 대표를 불러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 게 오늘 점심이다. 이러한 연출국에 결코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 이 말이 끝나자 김민수 최고위원 장 대표를 민주당의 오점과 이 대통령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사법질서 파괴, 국가 붕괴의 주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세 사람이 마치 회의 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점심 회동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의가 끝날 무렵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어제 오찬 회동 소식은 대구 나주 현장 방문 도중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던 것이다. 사실 정부와 여당이 부부싸움을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방금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옆집 아저씨 나를 불러놓는 꼴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부부싸움과 옆집 아저씨 불러놓은 꼴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 오찬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네. 찾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네. 특히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막 젊은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들으면 열받지. 네. 이거 많은 수작이냐. 네. 결국 우리 장동혁 대표를 네. 주머니 아니 손에 있는 공깃돌 진도로 이기는 것 아니냐. 이거 갖고 놀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러니까 장동혁도 그런 최고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옆에 장동혁과 이 정청래가 지난 이렇게 9월입니다. 9월에 예. 서로 고개를 숙이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환한 악수를 했잖아요. 네. 그 사진이 결코 장동혁에게 플러스되는 이미지를 못 줬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야당이 지금 이렇게 여당과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할 때냐. 네. 특히 정청래는 인간이 악수를 하지 이런 말을 했던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지난달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 진짜 단식을 했었잖아요. 예. 진짜 단식을 할 때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연민의 발언도
공감의 발언도 동정의 발언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그때 이제 철저히 무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끼리 집안 싸움 하고 밥 먹으러 온나 하고 이제 부르면 여기를 이제 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작년 9월에 그때 이제 그 똑같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이재명, 정청래, 장동영. 그때 이런 합의를 발표해요. 민생경제협의체를 발족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야 그렇죠. 드디어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기억납니다. 예.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결국은 청와대 영빈관이 포토스팟이다. 거기 사진 찍기 좋은 모양이지. 예. 이제 이런 생각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만나? 그러면 민생경제협의체는 어디로 갔어? 그거는 왜 아무런 말이 없어? 그거 유야무야 됐잖아. 이번에는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아차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일단은 수독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속적으로 확실한 뭐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뭐 오찬 회동한다, 네. 만찬 회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예. 그 먹는 돈이 네. 국민 세금일까 아니면 개인 돈일까? 세금이죠. 당연히 당연히 세금이죠. 대통령 그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예. 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공모 아닙니까? 난 주말에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령 네. 자기 친구들 불러서 네. 아니면 자기가 밥 먹고 싶은 사람 불러서 밥 먹으면 네. 그게 국민 세금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대표를 불러서 야당 대표도 부르고 해서 밥을 먹는다. 그게 과연 100% 공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만 그 정치적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지금 까시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전에도 많은 모든 대통령이 해왔던 거고 반대로 대통령이 모든 대통령이 해왔으면 그럼 나도 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막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확한 공식 직함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에 대해서 저는 제가 왜 이런 네. 말씀 드리는가 하면 네. 이건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물론 이게 뭐 오찬 모임이 밥값을 누가 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권력은요 정말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이러니까 법인카드로 온갖 걸 다 사죠. 나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온갖 걸 다 샀던 분이니까 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가릴 것도 있겠어요. 네? 뭐 야당 대표는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먹어야 되는데 혹시 김광일 공을 막 불러서 밥 먹자 이랬을 때도 그 국민 세금으로 먹는 건지 대통령이 청와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로 또는 대통령실로 그 정치인들 불러서 같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공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긴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네. 말을 하고 골프장에 예. 비행기를 타고 예.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 모든 비용이 몇백억이 되는 모든 비용이 미국의 국민 세금이랍니다. 네. 그게 워싱턴 포스트에 크게 났어요. 네. 그 미국도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이 공과사를 굉장히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도 보면 특히 대통령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 폭이 넓더라고요. 그렇죠. 예, 권력 공정의 폭이 행사로 넓고. 보이면 예. 모조리 다 그 침해할 수 없다. 예. 그건 뭐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국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말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오래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또 속보입니까? 또 속보입니다.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노쇼 선언해 버린 거죠. 네. 난 안 갈 테야 선언을 하니까 예.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둘이서 손에 손잡고 밥을 드실 거냐. 혹시 밥 먹으러 그러지 않는가 볼까요? 지금 청와대가 장동혁 대표가 불참 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오늘 여야 대표 오찬은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정청래 대표는 머쓱하겠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정청래 당신하고는 겸상할 수 없어. 그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보다는 나는 아까 내가 본 게 맞을 겁니다.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예. 좀 말 실수를 했어요. 네. 그걸 왜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네. 지금 그 여야에게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는 등 마치 그 은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겠죠.
이번 그 세 분이 만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후에 장동혁 대표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단둘이 미니 영수회담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단둘이 했으면 또 대화를 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랬으면 아마 장 대표가 거절하지 않았을 네. 겁니다. 장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어저께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저께 간다고 대답을 했던 거는 청와대 오찬에 가서 사법 파괴 이 악법 이런 문제들 이제 그 강하게 얘기를 하고 민생을 좀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뭐 또 이런 또 설명 또 뒤늦게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전 변호사 말씀하신 걸 장동혁 대표가 들은 것처럼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국회 본회의도 불참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보이콧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 상임위는 나가고 본회의는 불참하겠다는 건지 네. 좀 구체적인 속보가 계속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사법개혁 3법, 사법개약 예. 3법 네. 이제 그게 이른바 재판소원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법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그걸 이제 설 끝나고 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당 쪽에서는 네. 그 본회의를 불참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중에서 이 법 왜곡죄는요. 네.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게 나치 시대는 있었던 법인데 아니 판사가 자기 판결로 판사 검사가 지들 잘못법 적용하면 징역 10년까지 간다?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저는 약간 변호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판사가 자기 직무 역량이 부족해서 판결을 잘 못한 경우가 있고 야 이놈은 좀 잘 봐주자 해서 판결을 잘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 구분 못하죠. 뭔가 하면 법에서 네. 이 우리 법학 교과서 펼치면요 다수설, 소수설, 통설 무수한 설설설설설 그리고 판례 A, B 판례가 또 빈경이 돼요. B, C 무수히 나오는데 여기 이걸 가령 과거의 판례 A 그다음에 그것이 바뀌었다 B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전부 법 왜곡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자의 눈에 딱 그 맞지 않으면 법 왜곡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법 왜곡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 스페인 그리고 중국입니다. 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니, 독일과 네. 스페인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85건이 이제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지만 그 중에 인용된 게 4건인데 그 4건을 두고서도 독일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이런 법이라는 거는 예측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판례 이게 유죄가 판결이 난 거를 뜯어보니까 도대체 이것도 그거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법 왜곡죄를 판단하는 법관조차도 왜곡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거는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자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6시가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처럼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남을 뭐 이런 식으로 때리면 칼 들고 때리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런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성이 없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가령 거예요. 뭐 사람을 그 네. 협박하여 뭐 외폭해서 네. 뭐 간음을 한 자는 뭐 네. 이렇게 됐다고 협박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디까지 보느냐 볼 거냐. 그건 판사가 무수한 판례를 참조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네. 가령 피고인의 행동이 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 네. 칼을 들고 야 너 죽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칼이 하필이면 조그만 짧은 칼이었다. 뭐 죽어 할 정도 칼은 절대 못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근데 상대가 충분히 겁을 먹을 정도의 그 순박한 처녀였다. 이러면 또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법 왜곡죄에 해당이 안 돼. 이걸 또 판단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활발히 지금 법 왜곡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 네. 예, 중국 있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안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요. 네. 우리가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왕창 줘버리고 그 결국 이런 법 왜곡죄까지 만들면 결국 중국이 모델인 우리도 공안 정치 국가가 된다. 공안 국가가 된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예, 사실. 네. 정말 무섭게 되죠. 예.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진보 세력에서 이 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히 들고 나와야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진보
주의자들 중에 네. 이런 데에서 자기 양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는 항의를 하는 그런 좀 지식인들이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는 전부 다 강남 좌파고 유사 좌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정말 유사잡하죠. 네. 그 저희가 무슨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앱스타인 그 저 뭐 성추문 예. 여기에 이제 촘스키 미국의 정말 미국 진보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촘스키가 연루가 돼가지고 촘스키뿐입니까 지금 네. 거기다 상무장관 우리를 옥죄는 네. 르트닉도 지금 네. 시인했어요 이제 르트닉도 아니 근데, 거기다가 예. 그 도널드 트럼프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지금 사진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저는 이 시대의 양심인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남들로부터 시대의 양심처럼 추앙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 촘스키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정말 세계의 진보들이 정말로 그 위선이 낱낱이 벗겨지고 있는 정말 시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있는 나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모 유사 네. 좌파가 지갑 속에 촘스키 사진을 넣고 다니는 걸 봤어요. 음. 나는 내 책에서 촘스키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네네. 이자가 인간이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시인의 두 얼굴을 쓴 폴 존슨 네. 그 책에도 이 촘스키에 대한 비판이 짧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분도 폴 존슨도 이자는 거의 가짜 지시인이다 무슨 그렇죠. 무슨 엉터리고 가짜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선의의 얼굴을 한 승냥이 같은 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적어놨어요. 심한 그 승냥이 같은 예. 자까지 얘기가 나왔군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보면은 이 법이 이렇게 이 삼권 이게 저 행정이 법을 또 법이 법을 이렇게 왜곡해야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진보학자가 정말 심각하게 뭐 비판이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비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진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국 진보를 갖고 저는 네. 그 과거부터 여러 뭐 자리에서 내가 정말 진보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뭐 좋으신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내가 성함은 안 밝히겠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유사좌파다. 예컨대 무슨 대장경이 붙는 그런 강남좌파, 예, 땡땡 대장경 이런 그 자기의 행동과 자기가 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표리가 너무 달라요. 조만대장경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이러니까 우리 보수도 그런 다른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있어도 우리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보수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한계가 있는데 좌파들은 진짜 유사 좌파들이에요. 이게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중국에는 형법 399조가 있는데 이게 사법요원 직무범죄라는 거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 왜곡죄와 비슷한 패턴인데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들 뭐 파룬궁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권 변호사나 뭐 비교적 이제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이제 법조인들을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아주 지배적이죠. 이 재판을 하고 나면 그 이 범죄 내용 선고문 이런 걸 전부 다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 왜곡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수사 기관이 중국을 닮아갈 것이 아니냐. 이 앞으로 중수청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중수청이 네. 과연 과거의 검찰청처럼 남을 것이라고 보는 일부 신문 결례가 있는데 천만 얘기입니다. 과거 특수 경찰 뭐 수사본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습을 띌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 중수청이 원래는 사법관과 수사관 이원 체제로 예. 가능했다가 그걸 이런 그걸 체제로 이제, 하겠죠. 그걸 이런 체제로 수사관으로 다 예. 이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정청래가 굉장히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앞에 그래가지고 보안 수사권 이것도 일부 뭐 수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또 오늘 아침에 보였어요. 그게 웃기는 게 네. 이재명 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보안 수사권 그건 요구권도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네. 보안 수사권을 일부 허용해 줘야 된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정치인은 절대 안 돼. 야.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예. 틈이 굉장히 갈라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자는 나는 그때 법조인인데 예. 저자는 법조인도 아니면서 보안 사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건드렸어. 앞으로 경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검찰은 아무 손도 못 대고 오로지 공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결정하라 말이냐. 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좀 났을 거예요. 네. 적어도 나중에 공격을 받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은 검찰에 어느 정도 주긴 줘야 되는데 네.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돼가 있는데 네. 그걸 안단 말이에요. 네. 자기도 변호사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정치인은 뭣도 모르고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은 안 돼 이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틈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어떻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정부조직법을 하루 빨리 바꿔서 다시 그 우리나라 법조 3륜 체제를 네. 그 복원하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터지리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문제가 더 중국의 공안 정치 공안 국가처럼 될 겁니다. 네. 지금 박 국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곧 와요. 아무튼 전 변호사님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사실 뭐 내가 짐바브웨 소리 많이 했잖아요. 오늘 네. 방송 마칠 때 내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예. 요새는 자료를 쭉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 짐바브웨 공부를요? 짐바브웨가 예. 얼마나 통화량을 많이 늘리고 돈을 막 풀었는가 하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지구상에서 예. 사실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아 그래요. 돈을 한 턱을 싣고 가서 네. 소세지 하나를 살 수 있어요. 문자거들어. 그래서 짐바브웨로 가지 마라. 우리 선배가 간곡하게 권하더라고. 자 여러분 속보를 전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은 짐바브웨로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시면서 저희들과 계속 만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실 이 법 왜곡죄나 이 사심죄를 들여오는 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강자만을 위한 법이다. 저는 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병원인 전에 제가 나온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병원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이고, 그 얘기를 네, 꼭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같이 하시죠. 네. 네. 병원 연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쟁하고 했던